(2011년 12월 20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1,400톤급 잠수함을 3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3개월 후인 2016년 3월 24일 경남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의 첫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잠수함 수출의 뜻을 세우고 이날 진수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온 결실이었습니다. 진수된 잠수함은 길이 61m의 1,400톤급으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부산에서 미국 LA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1만 해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은 총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때까지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계약 최고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잠수함 분야 첫 해외 수출이라는 쾌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의 200구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기술 도입 방식으로 건조하면서 그동안 축적, 향상시켜온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선택한 그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2월 해군의 214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 이 사업의 공개 경쟁 입찰에서 그때까지 국내 유일의 잠수함 건조업체였던 대우조선해양은 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에게 밀렸습니다. 잠수함 수요량이란 것이 뻔한데 입찰 경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일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을 건조하던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건조시설들은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야에서 손을 뗄 수도 없었고 일감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차지해야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2003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발주한 독일산 209급 잠수함 커리 카크라함의 창정비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창정비란 기존의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 뒤 내부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심 수백 미터의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잠수함은 성능 유지와 승무원 안전을 위해 12년 주기로 반드시 창정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검사, 부품 교환 및 재설치, 최종 시운전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란 개념보다는 수명 연장이라는 의미가 더 크며 신규 건조 못지않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종합 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내세워 이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대는 독일의 HDW-4 209급 잠수함의 원제작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건조 기술을 가르쳐준 업체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주어진 설계도에 의해 8척을 건조한 경험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HDW의 기술력 우위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HDW가 원조격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쟁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건조 능력은 이미 독일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하는 터였고 그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에서 그 어느 방산업체 못지않게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서 수주전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에 자카르타 지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전 세계 109개 해외 거점 중에서도 핵심 거점으로 꼽힐 만큼 지역적 연고와 인맥이 깊고 넓었습니다. 수주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무렵 대우 측은 느닷없는 소문, 즉 경쟁사 측의 역공작에 당황해야 했는데 한국이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독일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7월 말 국내로 대표단을 파견했고 하지만 그 누구도 정부 보증 성격의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대로라면 수주는 물 건너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뻔했습니다. 마침 윤창욱 국방부 국제협력과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부로 오는 중이었고 그는 차 안에서 우연히 관련 소식을 듣고 대처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장정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을 대표단에 전달, 소문을 일거에 잠재웠습니다. 그 서한에는 K구자족포의 터키 수출 때 독일산 MTU 엔진에 얽힌 문제 해결 사례가 덧붙여 있었고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상황 판단과 결단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우 인터내셔널은 2003년 말 인도네시아 측과 5,900만 달러에 달하는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고 정상화된 생산 라인에서 창정비를 완료한 후 2006년 6월 3일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의 크리, 카크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에도 인도네시아 209급 잠수함 낭갈라함의 창정비도 수주해 잠수함 분야에서 해외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인도네시아 해군이 정식 발주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해 1월 23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유원호 수다르소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209급 잠수함 수출을 제의했습니다. 수다르소노 장관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등 해군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도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잠수함 판매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독일제 1,300톤급 잠수함 2척을 보유 중인 인도네시아 해군은 2024년까지 12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구매 대상국으로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고려 중이라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즈음에 우리나라 잠수함 건조 인프라는 외국이 설계한 디젤 잠수함의 도면을 가져다 건조 기술을 이전받아 겨우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그 후 5에서 6년이 지난 시점에도 한국형 잠수함은 현재 국내 기술로 설계해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의혹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209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주요 핵심 분야를 역설계해냈고 다행스럽게도 HDW는 그때 대우해양조선의 209급 잠수함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짧게 잡아 훗날 대우 측의 기술적 이의를 제기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뢰가 1200톤급의 209 잠수함을 1400톤급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이른바 대우형 209급 잠수함이라고 불린 DSM이 1400이었고 이것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하고자 했습니다. 2009년 6월 잠수함 업계는 후끈 달아올랐는데 인도네시아 해군이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공개 입찰이 17일 시작된 것입니다. 금액 사업 규모는 최소 7억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고 한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이 그동안 물밑 경쟁을 펼치다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1,400톤급 잠수함은 본체 가격만 3억 5천만 달러의 음향 탐지 시스템과 전투관리 시스템 등의 비용까지 합하면 대당 가격이 6억 달러에 이르렀고 가격대가 너무 높은 독일, 프랑스는 선두권에서 이미 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은 값이 싸지만 성능이 낙후돼 있고 후속 군수 지원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을 고려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가 10억 달러의 자관과 낮은 가격 등을 내세워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는데 대우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사전 가격 협상에 실패하면서 러시아만 단독 응찰했고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재입찰이 시작돼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만이 참여했으나 석 달 뒤인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격 경쟁력 기반 위에 활발한 방산 외교를 펼쳤으나 인도네시아 해군의 주요 요직에 칠럭의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상황은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됐고, 당시 러시아 측이 제공하겠다는 차관이 사실상 민간 상업 대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이 재개된 것은 2010년 하반기. 수주량도 세척으로 늘어났고 경쟁 상대로는 러시아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가 등장했는데,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잠수함 사업 입찰에 응한 결과 6월 중순 대우조선해양과 프랑스 업체 TCNS가 입찰 평가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곧바로 잠수함의 세부적인 기술 사양과 계약 내용 등의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고, 마침내 2011년 12월 20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출할 잠수함은 1,400톤 규모로 총 3척이고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때까지 방위산업 제품 수출 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기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은 길이 61.3m의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또한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5년에 걸쳐 공을 들인 끝에 따낸 이 승리는 세계적 잠수함 강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업체를 따돌렸다는 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품질, 교육 훈련, 군수 지원, 조선기술 협력 등 전반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두 척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를 통해 쌓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튼튼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방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해군 등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잠수함 건조 강국들을 압도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